상리면 부포리 국계마을에 대형 염소 사육장 건립해 국계마을 주민들은 고성군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차별이란 벽을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2일 거제 스포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의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 매년 예산과 재활용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조각 작품으로만 시행되는 비엔날레가 다음 달 23일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요즘 고성군이 시끄럽습니다. 상리면 부포리 국계마을에 건립 중인 대형 염소 사육장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청정지역 파괴와 공사 간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군과 사업자의 대답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에 위치한 국계마을. 17세대가 사는 조그만 마을 입구에 군 행정을 질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 사업자가 마을 야산에 대형 염소 사육장을 건설하자 청정 지역인 이곳에 사육장은 안 된다며 반대에 나선 것입니다. 주민들은 대형 염소 사육장 조성 허가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육장 조성지로 향하는 길입니다. 본래 이 길은 경운기 이동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만든 곳으로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조성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서류상으로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곳이었지만 군은 중장비가 투입되는 대형 염소 사육장 허가를 내준 겁니다. 저부에서 이제 염소 사육을 하는 축사를 지나는 하면은 요 마을 길을 안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저까지 도그리 일하는 저까지 길이 도로가 아니라 이거. 도로가 아니고 그냥 길이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만드는 길이야. 대웅길 올라가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길인데 한전에서 철탑 공사 저기 하면서 이 길을 이용해가지고 다리를 실어 올린 거야. 그러면 다리들이 이걸 보강을 해라. 우리가 조그마한 길 만든다는 걸 대웅이라는 길을 보강해가지고 타 올라왔거든. 좁은 도로에 중장비가 드나들면서 도로 곳곳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예전 산사태를 겪었던 곳이지만 야산에 나무를 베고 사육장을 조성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는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직접 현장에 접근하니 상당한 공간이 이미 파헤쳐졌습니다. 조성 공사장 인근에는 나무가 베어진 흔적과 함께 이미 베어져 쌓아둔 목재들이 탑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민들은 최평호 군수까지 만났지만 법적 문제가 없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5,000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농업용 시설은 조건만 갖추며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지만 주민들의 주장처럼 실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현재 상리면 부포리로 향하는 도로와 마을바다, 고성군 행정은 죽었다는 의미심장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역개발 논리에 밀려 힘없고 나이든 군민들의 호소는 묻히면서 군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제시 장애인 생활 스포츠 대회가 거제 스포츠파크에서 열렸는데요. 이 차별이란 벽을 넘어 체육대회 열정을 불태운 그 현장을 전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제시 거제면 거제 스포츠파크. 휠체어를 타고 장애물을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또 한쪽 옆에선 게이트볼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줄다리기 응원 소리가 거제 전체가 울릴 만큼 우렁찹니다. 특히 줄다리기 선수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안간힘을 써봅니다. 지난 22일 제4회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건강한 사회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거제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됐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생활체육대에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많은 차별들이 있지만은 체육 부분에서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우리 장애인들도 체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르지라든지 사회에 동참하고자 이 대회를 기획하고 됐고요. 이날 대회는 줄다리기와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장애물 경기를 비롯해 큰 줄넘기와 게이트볼 등이 진행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생활체육인들의 열정만큼은 그 어느 선수 못지 않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선수들은 생활체육대회 경기뿐만 아니라 항공과 후크볼 등으로 다 함께 참여하는 장이 되고 이날 하루가 명절 같은 즐거운 하루가 됐다고 말합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죠. 저희들은 장애인들은 집 밖을 나오기가 힘든데 이런 행사를 만들면서 오늘 하루 누구 말대로 명절 같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누구라면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평소 장애인들이 즐길 수 없는 종목으로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 생활 체육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만이라도 이러한 체육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 건강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러한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구현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선별된 재활용품은 종이와 플라스틱, 섬유, 철강제 등 다양한 사업의 원료로 재활용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아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쓰레기로 길을 걷다 종종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길에 버려진 쓰레기 안을 들여다보면 음식물과 페트병, 비닐 등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고 방치된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신문지와 책자 등 종이 종류를 묶어서 배출해야 하며 플라스틱과 캔을 잘 구분해서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트병도 이렇게 비닐과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분리수거가 잘 시행되지 않다 보니 많은 예산과 재활용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창원시가 이 같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선별 현장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2일에는 창원시 마산해운구 양덕이동 통장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영상을 통한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을 비롯해 쓰레기 분별 작업 현장을 견학하며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손수 분리 작업해야 하는 나비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재활용 종합단지에 견학을 와보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배출을 하던 재활용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폐기물 0%, 재활용 100%의 도전을 외친 환경수도 창원시. 그런 환경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뉴스 김영미입니다. 전국유일의 조각작품으로만 하는 전시회인 2016 창원 조각비엔날레가 22일 개막해 오는 10월 23일까지 창원 용지호수공원과 성산아트홀, 문신미술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한다는 억조 창생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국내외 15개국에서 118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22일 열린 개막식에는 기존 비엔날레와는 차별화된 타악과 라이브 페인팅, 무용 등 다양한 퍼포먼스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 김종영을 비롯해 문신, 김영원 등 대표 조각가들을 배출한 도시로 이에 명맥을 이어가고자 지난 2012년부터 2년마다 조각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고향을 매개로 향후들의 고향 방문과 봉사, 기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고향 희망 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향인의 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와 출향인 및 향후회 사업 대상과 범위 규정,
고향 역사 바로 알기 등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7개 재외 향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고향 희망 심기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조선 경기 침체와 콜레라 파동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제 시민을 위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인 입장료 할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기존의 거제 시민 입장료에서 거제 시민이면 누구나 1,000원으로 대폭 할인하고 거제 시민과 동행한 관람객도 20% 할인됩니다. 이에 입장할 때는 거제 시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단체나 할인권 입장객은 중복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33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일환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상남도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무화기드 등 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경남 지역 장애인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고 직업 재활상담, 직무 적성 검사, 이미지 컨설팅도 함께 진행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수화 서비스와 안내 요원을 곳곳에 배치해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거제시 삼거동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23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39일간 삼거동 마을회관 친환경벼 재배단지에서 제4회 가을 추억 만들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벼 수확 체험, 허수아비 만들기와 전통 벼베기 체험, 즉석 도정 등의 체험 활동을 비롯해 친환경 인증쌀과 우리밀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 체험이 준비돼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거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허수아비 만들기 경진대회와 가을 추억 그리기 사생대회가 개최돼 입장작에 대해 마을 체험 이용권과 마을 특산물 등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삼거동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이번 축제뿐 아니라 계절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거제의 대표 체험마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남 풍경화가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창동 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제3회 경남 풍경화가회전을 개최합니다. 한국의 빛, 색, 공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소속 작가 18명이 참가해 경남 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와 유럽의 풍경을 비롯해 인물, 정물화 등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용수의 무학산을 비롯해 도섬과 마창대교 등 경남 지역의 풍경을 선보인 작품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직접 보고 느낀 주변의 것들을 소재로 하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난 22일 긴급 자금 확보와 금융 지원 등의 중앙정부 차원의 금융대책 추진 요구를 위한 한진해운 정상화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했습니다. 지난 22일 통영시 가조도 북서방 1마일 해상에서 44톤급 어항 청소 선박이 침몰하면서 기관장 여모 씨가 숨졌습니다. 함께 있었던 선장 장모 씨는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발견됐으며 해경은 장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22일 재가입했습니다. 이에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누비자 이용자는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3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디딤 씨앗 통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아동의 저축 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가입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각시탈 한국 탈놀이에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라는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고성탈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성 오광대 탈놀이의 큰어미 탈과 의상 및 상여를 비롯해 전통 탈놀이에 등장하는 여성탈 60여 점을 전시합니다. BNK 경남은행이 다음 달 8일 창원시와 공동으로 창원시 둘레길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창원시 둘레길 걷기 대회는 지난해 초 완공한 진해구 일원 약 4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난 22일 마산회원구 3355 걷기 동아리를 발족했습니다. 3355 걷기 동아리는 주민의 자발적 걷기 운동 확산을 위한 단체로 마산회원구 사랑으로 걷는 데이 행사를 주관하고 달간 캠페인을 전개해 건강한 마산회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거제시청 문화쉼터 전시실에서 아동 안전지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동 여성안전 지역 연대 사업의 일환인 이번 전시회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한 환경 요인을 지도에 표시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영시 도천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천동 소재 백운서재에서 백운 고시환 선생 석채례를 봉행했습니다. 백운 서재는 백운 고시환 선생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곳으로 통영시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8월 하정일에 석채례를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지난 22일 농기계 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용 굴삭기 조작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조작 실습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져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지난 22일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신고 의무 및 취업 제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산하포구는 이번 일시적인 교육뿐 아니라 아동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올해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2016년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직무 교육을 비롯해 서면 섬길 탐방,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등 거제 바로 알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2일 통영해경 전용부두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활을 대상으로 경비함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어린이들은 1000톤급 경비함정에 직접 승선해 해양경찰의 임무와 바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성군은 23일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인 직업관 형성을 돕기 위해 직업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체험은 부산에 소재한 키자니아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아동들은 연기와 승무원 등 60여 개 직업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